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모임에 다녀오셨나요? 그 모임이 만족스러우셨나요?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아니면 다녀온 후에 마음 한편이 불편하고 피곤함만 남지는 않았는지요? 사실 사람들과의 모임은 인생의 한 가지 큰 즐거움이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모임에 나간다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지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인생의 황혼에서 깨달은 지혜를 나누는 황 박사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모임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사람과 만나고 그 속에서 의미 있는 경험과 관계를 쌓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모임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현재 속해 있는 모임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모임을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사회적 성공이자 인생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대화의 질은 떨어지고 얕은 이야기와 형식적인 인사만 오가게 됩니다. 또한 모임의 규모가 커지면 차분한 소통과 진지한 교류의 시간은 줄어들고 왁자지껄한 분위기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들끼리 얼굴이나 보자고 시작된 작은 모임이 처음엔 진솔하고 즐거웠다가 새로운 인원들이 하나 둘 추가되며 점점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임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회장이나 총무를 정하고 회비를 걷고 규칙들이 생기고 형식적인 요소가 강조됩니다. 그러다 어느새 모임은 진심을 나누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와 존재감을 과시하는 장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모임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맞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진정한 우정은 숫자가 아닌 마음의 깊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해 보세요. 집에 돌아와 모임 자리를 떠올렸을 때 소란스러운 분위기보다 진솔하게 나눈 대화 한두 마디가 떠오르는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술이 중심이 되는 모임입니다. 술은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흐르는 잠깐의 어색함을 금방 풀어주는 윤활제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술이 모임의 중심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술에 취해 진심을 나눈다고 느끼지만 실상은 감정이 과장되고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상태에서 내뱉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술을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술은 다음 날까지도 몸과 마음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술을 적당히 즐기는 것은 좋지만 모임에서 술이 주인공이 되면 예기치 못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일어난 실수로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과 분위기에 휩쓸려 한순간의 실수로 오래된 우정에 흠집을 내는 모임보다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임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술이 아닌 건강한 대화와 교감을 통해 즐길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자랑과 뒷담화가 중심이 되는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자리에 없는 사람의 험담이 난무하거나 누가 더 좋은 집이나 자녀를 가졌는지를 경쟁하듯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친근해 보이지만 실상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대화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모임에 참여하면 잠시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녀오고 나면 기분이 꺼림칙해지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특히 모임에서 자꾸 자신의 이야기를 억지로 맞추거나 자랑을 듣고
가식적인 칭찬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심리적인 피로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임의 분위기를 주도해 뒷담화를 하며 자신의 기분을 풀거나 자랑을 통해 상대를 압도하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게 됩니다. 이런 모임은 인생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방해합니다. 마크 트웨이는 타인을 깎아내리기보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랑하고 뒷담화를 나누는 자리가 아닌 진심을 담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모임입니다. 흔히 홍보관, 떴다방이라고들 하지요.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술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작은 상품이나 공연을 미끼로 한 모임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무료 선물의 유혹으로 발을 들였지만 어느새 건강기능식품이나 고가의 의료기기 구매를 권유받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이런 모임은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경제적 여유를 노리는 상술에 불과합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소소한 혜택과 친절한 말로 신뢰를 얻고 이후에는 비싼 제품을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런 모임에 나갔다가 몇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큰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가 반복되면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과 갈등을 빚거나 심리적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으시다면 다시는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례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격과 행동 패턴은 고착화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권위를 유지하려 하거나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임은 대화가 아닌 지시와 갈등의 장이 되어 즐거움과 가치를 잃게 만듭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신뢰와 존중이 결여된 곳에서는 진정한 관계 형성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결국 무례함과 부정적인 태도가 만연한 모임은 우리의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해치므로 품격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모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긍정적인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유형의 모임을 듣고 어떠셨나요? 인생의 후반기에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제한되어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임 중 하나에 속해 계신다면 그 모임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표면적인 만남이나 단순한 사람 수의 증가는 삶의 본질을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맞고 서로의 가치를 이해하며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소수의 모임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겉으로만 화려한 모임보다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진정한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을 어떤 사람과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만남은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더욱 신중하게 모임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원의 지혜 황 박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행복한 모임 생활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